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셋이서 나왔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중개사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믿을 만한 중개인 한 명이 10친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만큼 정말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중개사를 만나면은 막상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 굳이? 뭐 저런 것까지 물어보나?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같은 중개사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왜 물어보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수 고객분이랑 처음 미팅할 때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상무님? 빌딩 투자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이 처음이신지 여쭤보죠. 건물을 처음 매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나 건물을 두세 채 이상 매입을 해보시고 매각을 해보셨던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상세히 브리핑 드리고자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빌딩을 사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파트는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이제 빌딩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파트 투자랑 빌딩 투자랑 이렇게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빌딩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 그리고 같은 동 안에서도 개별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경험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하죠, 사실. 현금 보유량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장미 이사님이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투입하실지, 만약에 100억의 자산가라고 하면 100억의 자산가지만 50억, 30억, 20억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객분의 성향에 따라서 대출을 얼마나 받으실지, 예를 들면 대출을 많이 받고 싶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10억이 있지만 나는 10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컨설팅을 다르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득을 좀 물어보긴 하는데 간혹 그런 약간 직업이나 소득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공개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소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장미 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 감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좀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좀 여쭤보는 거지 그거를 막 파고들려고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금리가 높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투자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좀 찾아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고객분들한테 어디 거주하시는지도 좀 많이 여쭤봐요. 왜냐하면 그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핫한 물건이라든지 괜찮은 매물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빠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것 또한 저희가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주 지역에 이어서 저희가 선호하는 지역도 좀 여쭤보는데 보통 선호 지역이라고 하면은 딱 강남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강남을 굳이 좀 비선호 하시고 오히려 마포나 그분이 거주하시는 지역 위주로만 잘 아는 지역만 또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냥 어디 사세요란 말 자체가 사실 본인이 사는 지역을 그냥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선호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좀 여쭤보고 있어요. 어디에 거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빌딩 투자의 목적이죠. 왜 투자하시는지? 네네네. 투자의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보통 투자용하고 수익형 그리고 사옥용. 매수 고객분들이 이제 미팅을 하러 오실 때 약간 나이대별로 좀 보편적으로 나뉘긴 해요. 보통 30, 40대 분들의 이런 젊은 투자자분들은 어찌됐든 자산을 좀 불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좀 투자용으로 좀 물건을 찾아드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제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어찌됐든 그 건물에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좀 맞춰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왜
건물을 살려고 하시냐 물어보는 이유도 있긴 하죠. 그리고 사옥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자체 법인이 너무 사업이 잘 되고 계셔서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이자를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사옥의 대표님께서 다른 가족법인을 만드셔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본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법인을 임차인으로 받으시는 경우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빌딩을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어떤 용도로 투자하려고 하는지를 좀 여쭤보는 이유가 있죠. 사실 뭐 목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약간 왜 물어보시는지 가장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빌딩을 얼마나 좀 알아보셨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저희가 요새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나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본인이 정작 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빌딩을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공부만 하는 거랑 또 실제 매물을 내가 그쵸. 살려고 하는 거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가 가장 크고 사부동산에서 좀 물건의 브리핑을 좀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컨설턴트 한 명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약간의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지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좀 컨설팅 해드리고자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기도 하죠. 사실 뭐 얼마나 알아보셨는지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단계를 저희가 좀 건너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많이 알고 있으신 부분이면 저희만큼 알고 계신 분한테 뭐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사실은 시간 낭비거든요, 서로. 처음 보시는 네. 분들한테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이 뭔지까지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뭐,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물건을 보셨던 기간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매입할 때 법인으로 매입하실지 아니면 개인으로 매입하실지도 좀 많이 여쭤보거든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세금 차이도 그렇고 대출 관련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도 되게 차이가 커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매각을 할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고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양도세 세율이 조금 더 낮아져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그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매입을 해서 1년 안에 팔던 아니면 뭐 10년 후에 팔던 사실 법인 세율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단기적으로 조금 투자를 빨리빨리 이제 단기적으로 매각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보통 법인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대출이에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RTI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수익이 안 나오는 물건들은 담보 가치만큼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RTI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보다는 그 물건의 담보 가치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분의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개인으로 하실지 법인으로 하실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저희하고 좀 얘기 나누시면서 저희한테 컨설팅 받으시면서 그런 거 천천히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시니까 대신에 조금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주택은 몇 채를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데 왜 내 재산을 다 알려고 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법인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할 때 그 취득 세율이 좀 달라져요. 보유 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거기에 맞는 최적의 물건들을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약간 사실 이런 전반적인 질문들 자체가 약간 호구조사처럼 좀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사실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가족 관계라든지 뭐 증여 계획, 뭐 세무 등등 자녀들 네. 나이도 묻고 그렇죠. 다 세금 문제예요. 사실은 그 호구 관계, 호구조사 물어보는 것들이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빌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천드리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개사들의 딥한 질문들이 조금 당황스러우셨다면
그리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나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